안녕하세요. 15년 동안 호주에서 살았지만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 스텔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시드니, 퍼스, 브리즈번을 거쳐 호주 시골 메카이에 살고 계시는 키미님 이야기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키미님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처음 호주에 오게 된 이후부터 여러 도시를 이동함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에 시간 가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본인이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 기분 깨지게 행복했던 일들이 섞여 각자의 인생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스토리를 듣는 것이 책을 읽는 것 다음으로 재밌는 시간입니다. 키미님은 현재 브리즈번과 케언즈 중간에 있는 메카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인구 12만 명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시드니에 처음 도착해서 어학연수,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퍼스에서 레스토랑 운영을 하며 10여 년을 살다가 브리즈번을 찍고 메카이로 올라가셨어요. 처음부터 메카이에서 살려고 계획을 한 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여행을 갔는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메카이는 대도시처럼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제약이 덜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머무르다가 코로나가 없어지면 브리즈번으로 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메카이의 매력에 빠져버려서 조금 더 머무르게 됩니다. 메카이의 매력은 먼저 주위의 자연 경관이 끝내주게 멋집니다. 윗선데이, 케언즈 등 잘 알려진 여행지도 가기 쉽고 1시간 정도만 운전을 하면 멋진 곳이 많아서 매주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외지인이 많아서 서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친절합니다. 해외에서 온 사람들보다는 근처에 광산이 있어서 그런지 멜번, 시드니 등 대도시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아이들이 어린 가족들이 와서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바싹 돈을 벌어 다시 도시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도시보다 세대요. 아무래도 일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일 구하기도 쉽고 일 그만두려고 하면 월급을 올려주면서 잡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일을 할 때 더 인정받는 느낌을 받아서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대요. 또 좋은 점은 한적한 곳이다 보니 운전하기도 쉽고 주차 걱정 안 하는 거요.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죠. 한국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제일 불편합니다. 그래서 브리즈번에 들렀을 때 필요한 물건을 왕창 구입해서 가신대요. 또 한 가지는 외로울 때 만나서 외로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도시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기는 한다고 하시네요. 키미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키미님은 네일 테크니션으로 2군데 샵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기술을 일본에서 학생 시절에 배우셨고 시드니에서 네일 관련 일을 5년 정도 하다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관련 일은 쉬고 메카이에 올라가셔서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키미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샵은 쇼핑센터 안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보통 네일샵은 베트남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쇼핑센터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일할 때 장점은 말없이 일만 따다닥 하고 손님 응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매번 다른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서비스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점도 있고 손님들도 우리가 사우나 가는 것처럼 편한 마음으로 별 기대 없이 온대요. 그래서 마음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어렵다고 해요. 위생 문제가 제일 그렇다네요. 다른 한 곳은 현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샵인데 여기는 단골 손님이 많아서 대화할 기회가 많아서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날 말하기 싫을 때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영어 실력도 늘고 현지인들의 마인드나 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장점은 손님이 무료한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하기가 쉽다고 해요. 예를 들어 발톱이 정말 두꺼운 손님이 와서 손질해달라고 하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포디아트리한테 가라고 권유 같은 거절을 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손질하다가 상처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대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트같이 예쁘게 꾸미는 사람들보다는 손톱이 얇아서 아크릴을 붙이거나 기본 손질 후 한 가지 컬러로 꾸미는 손님 비율이 많아서 일이 수월합니다. 그럼 기술이 별로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장비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다 보니 섬세하고 빠른 작업을 위해서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직업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국을 떠나 이민을 오신 지 20년이 지난 사람의 마음 어떤지 본인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민 오신 거잖아요. 한국이랑 호주랑 선택을 해서 살려면 호주를 선택해서 사신 거잖아요. 네. 한국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 거죠?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이라면은 네. 언젠가는 생길 것 나이가 같아요. 들어서는 모를 것 같아. 나이가 들면은, 왜냐면 저도 30대랑 40대를 지나면서 30대 처음 왔을 때는 여기민이라는 생각도 못했고 한번 이민 오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는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리운 거죠. 그리고 한국 가끔 갔을 때 그 편안함, 처음에 그 언어에서 오는 그 장벽, 내가 원하는 말을 다 못하고 그냥 대충 넘겨야 되고, 그리고 TV를 안 봐요. TV를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여기. 예, 코미디는 다 웃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웃는지. 그러니까 TV도 못 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가게를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농담을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만, 멘트만 그쵸.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을 갔는데 그 코미디도 다 이해가 되고 가게나 사람들하고 다 얘기하는 게 다 이해가 되는데 그때 너무 그 느낌이 충격적이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거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럼 뭐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거기 메카에 있으면서 너무 편한 거예요. 자연도 너무 좋고, 거기가 또 내셔널파크 윗선데이 옆이거든요. 좋겠다. 예, 거기는 그냥 2시간만 가면은 남태평양에 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저는 다 친절한 사람만 만났던 것 같아. 직업상 자기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오는 거라서 나를 인종차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그런 동네는, 그 시골 동네에 저처럼 다 다른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로컬들을 찾기가 힘들어.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산 사람 별로 많이 없어요. 다들 이주해서 온 거야. 그래서 다들 친절해. 다들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 나는 그냥 외국인일 뿐이지, 나는 멜번에서 왔어, 나는 브리스번에 왔어,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친절하고, 그 대신 친절한데 친구가 될 수는 없어. 언어 장벽 있잖아요. 나도 피곤하고 나도 일 끝나면 그냥 영어 쓰기 싫고 집에 가서 그냥 한국 TV 보고 한국 친구랑 그쵸, 통화하고. 좀 더 그렇게 되죠. 예,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지금은 또 이 인터넷이 잘 돼서 어디 살아도 한국 친구랑 가족이랑 페이스타임으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으니 그런 거 해소를 할 수 있고, 단지 이제 20년이 흘렀으니 제가 한국 가면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한국 갔던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데 다 키오스크 이렇게 하는 거래요. 처음부터 공항 들어설 때부터 버벅댄다고, 우리는 촌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좀. 예. 그리고 우리가 가면 너무 촌스럽잖아, 우리가. 모습이 너무 촌스러워. 봐도 촌스럽긴 해. 근데 여기서는 괜찮잖아요. 네, 편하잖아요. 네. 그런 편안함? 너무 가면은 그냥 너 피부과 가야겠다, 너 미용실 가야겠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좀 힘들어요. 난 괜찮은데. 괜찮은데. 맞아. 피부과. 우리 엄마는 그 영상통화 할 때마다 얘기해. 너 오면은 피부과 좀 가라. 피부과 좀 가라. 난 괜찮은데, 나는 차라리 그 피부가 이제 타는 게 두려워서 바다에서 못 놀 바에는 피부를 차라리 포기하고 바다에서 놀겠다,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신 엄마는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가서 그런 얘기 듣는 게 피곤하고 음. 그리고 나도 어디 여기서는 우리 그 짐복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짐에 갔다가 병원이 바로 옆이었어. 그래서 짐 갔다가 병원을 갔는데 그 나이 드신 손님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어디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는 그냥 다 짐복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해서 또 챙겨 입어야 되고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동네를 나가는데도 그런 게 불편해서 살고 싶지는 않아. 그걸 매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치. 만약에 한국에서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나이가 행동을? 할머니가 되면 과연 그럴까? 할머니가 돼도 그 자기들끼리 소셜 이런 게 맞아. 있지 않을까요? 그 할머니는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세요? 그 그 외모를 포기한 나이. 외모는 근데 제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외모는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저는. 아니 그 네일 일을 하면서 제 채널 있잖아요. 채널도 좀 소개시켜줘. 그치. 그 채널에 제가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93세 휠체어 타고 오신 분. 그런 걸 보면서 여자는 죽을 때까지 꾸며야 돼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멋있어 보여. 아직 부족하지만 네. 키미 채널 놀러오세요. 네, 키미 채널 제가 밑에 댓글에랑 링크 달아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이제 끄고 얘기 좀 더 하죠. 네. 감사합니다.